그람 양성이며 강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락토바실러스는 따로 해야지 그러고 이걸 갖다가 슬라이드에 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의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발견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니까 바실러스니까 예, 강균 맞죠. 락토바실러스는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고요. 자, 락토바실러스 의외로 많다, 질린다 생각이 들지만 보면은 이름이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가 있는데 불가리스라고 하는 요구르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젖산을 만들어내요. 예, 불가리쿠스.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죠. 애시드가 산이죠. 필러스가 좋아하죠. 산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젖산을 만들어내요. 그 정장작용 장내에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내면서 주위에 있는 그런 분변들에 관련된 좋지 않은 장내 세균들을 전부 다 죽여주는 거, 이런 것을 정장작용이라고 그래요. 정장작용. 장을 깨끗하게 한다. 정장작용. 자, 아시도필루스 밀크를 제조한다. 이미 이름에 애시도필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락토바실러스 카제인 있는데, 그러니까 카제인 생각하면 되는데, 카제인 어디에 있어요? 우유에 있죠. 우유. 그러니까 치즈 숙성에 관여하고 있다. 락토바실러스 델브로에키 젖산 생성이 매우 강한데, 얘들은 발효식품에 이용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젖산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좋지 않은 균이 하나 있네요. 락토바실러스 호모히오치가 있는데, 얘들은 청주를 뿌옇게 하는 백탁을 발생시키고 산패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화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락 현상을 일으키는 균이 락토바실러스 호모히오치.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플랜타rum입니다. 플랜타rum. 자, 김치의 후기의 숙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는 뭐예요? 초기는 로코노스통 메센테로이데스, 후기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rum.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락토바실러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얘네들 이렇게 길어요. 강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람 양성이며 포자를 형성하는 그런 길쭉한 균들이 뭐가 있느냐면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슬라이드에 안에 있고요. 바실러스는 굉장히 많아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무조건 외우세요. 고초균 청국장, 고초균 청국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바실러스 나토. 자, 얘네들 서로 간에 사촌지간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둘 다 사실 청국장 다 만들 수 있고요. 둘 다 나토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담배 분해력 강하고요. 전분 분해력도 같이 강해요. 그 다음에 바실러스 메가테리움, 메가박스 거대한 균이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거 중요해요. 식중독균입니다. 식중독균인데 얘들은 두 가지 형이 있어요. 구토를 시키기만 하는 거, 아니면 설사 막 물같이 설사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독소를 만들어내고요. 구토형 독소는 열 저항이 무진장 강해요.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좀 이따 다시 심화 학습 들어갈게요. 바실러스 스테아로 서머필러스죠. 열을 좋아해. 그래서 통조림 살균에도 살아남아서 통조림을 부패시킬 수 있는 균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통조림을 갖다 부패시키게 되면 플랫사워라고 하는 그러한 통조림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뜯어보면은 막 산이 생성돼 있고 상해져 있고 먹으면 죽어버린. 죽을 거야 아마. 네. 그다음에 바실러스 안트라시스, 얘는 탄저균입니다. 여기에 나온 균들은 뭐 몇 개 빼놓고선 하나, 요거 하나 빼놓고선 다 중요한 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암기. 그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투리누스 식중독균이고요. 통조림의 살균 지표고요. 포자의 내열성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예. 통조림의 살균 지표균이라.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겐스, 얘네들도 식중독균입니다. 웰치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설명에서 뛰어넘은 것 중에 하나가 리스테리아가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자, 이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 얘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냉장식품, 샐러드 막 이런 데서 막 나와요, 얘들. 그래갖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임신을 한 여성이 만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에 감염이 되면 유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냉동에서 생육이 가능하고요. 유명한 식중 독균입니다. 얘들도 더불어서 외우십시오.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 여기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하면은 장독소를 갖다 엔테로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독소. 이 장독소에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얘가 설사형하고 그 다음에 구토형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설사형은 막 설사하는 거예요. 근데 물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열성을 갖고 있다. 이열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에 의해서 독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 독소가 열에 의해서 사라지니까 음식을 잘 살균해서 먹으면 되겠죠. 근데 구토형은 얘들 바실러스 세레우스 포자가 만들어지고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포자를 만들면서 같이 독소를 만든다고 그러네요. 근데 얘들은 주로 쌀밥과 볶음밥 이런 데서 많이 나고, 구토독소 에멕틱 톡신이라고 하는 구토독소를 만드는데 이 독소가 내열성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구토형은 오래 갑니다. 그 외의 균입니다.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은, 그러니까 코리네박테리움 병원균이 많은데 글루타미쿰은 글루탐산이나 아미노산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피오닉 박테리움은 프로피오닉 애시드, 얘네들은 굉장히 프로피오닉이라고 하면 어디를 주로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치즈 아니면 빵 이런 걸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연상을 시키세요. 그래서 프로피오닉 박테리움은 치즈의 구멍을 숭숭숭숭 나니까, 여러분 그 치즈 같은 거 보면은, 외국 치즈 같은 거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그 구멍을 생성하는 균입니다. 프로피오닉 박테리움, 치즈에 구멍 내고 치즈를 숙성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피더 박테리움은 비피둠이 있는데, 비피더스 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유에 있어요. 그래서 어렸었을 때, 영유아기 때는 갓난아기 때는 이렇게 모유를 먹으면서 비피더스균이 장내에서 부착돼 갖고 장내 세균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비피더스균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방성균이 나옵니다. 방성균. 이 방성균은 얘기를 했지만 막 얘네들 이렇게 물같이 흐르는 균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스트랩토마이세스가 있는데, 얘들은 좋은 균입니다. 항생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항생 물질이 어떻게 기작이 있느냐는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를 심화를 한번 봅시다. 항생제 작용을 왜 내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갖다 얘기하냐, 뭐 임상병리학 것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항생제 이렇게 처방을 받거나 그랬었을 때 얘네들이 과연 어떤 기작을 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그 이름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약품의 그 성분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 전부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그런 항생제에 잘 듣는지 나중에 보시면 의사 처방을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자, 세포벽을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이런 것들이 세포벽을 합성을 해, 억제를 해. 그러니까 세균들이 막 번식해서 우리 몸에서 자라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균을 갖다 자꾸 이렇게 못 자라게 만들어. 어떻게 세포벽을 못 만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겠지, 죽어버리겠지. 자, 그다음에 세포막의 기능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송의 기능이에요. 바깥의 물질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 그런 능동 수송의 투과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포막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이고,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 억제시켜서 얘도 죽여버리는 건데, 아미노글리코사이드나 테트라사이클린, 마크로라이드, 링코사마이드, 크로람페니콜 요런 거는 항생제로 많이 팔아요. 걔네들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키는 거구나. 그 다음에 DNA나 RNA가 아니라 RNA 같은 그런 것들을 형성을 방해시키는 것이 퀴놀론계의 항생제입니다. 그 다음에 엽산 합성 억제제는 술포마이드, 트리메소프림 뭐 이런 것들이 핵산을 합성할 때의 전구 물질인 엽산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은 페니실린은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세균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빠진 항목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읊어댔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세균은 이런 식으로 정리됐고, 지금 여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세균 외에서는 특별히 이제 식품 분야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생물학과도 아니고 미생물학과도 아니고 뭐 다른 학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세균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곰팡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곰팡이는 의외로 세균보다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고 굉장히 많은 균주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곰팡이도 역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하겠는데, 이 곰팡이는 뭐 심화학습을 할 만한 그러한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그 곰팡이의 구성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키틴이라고 하는데, 이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나 새우나 아니면 곤충의 껍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키틴질도 곰팡이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의 세포벽에.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곰팡이는 일단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싶은 산업기사나 기사 문제집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곰팡이의 구조와 상관이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균사는 세균이나 물론 세균에서도 균사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들도 있어요. 분류학적으로. 근데 세균이나 효모나 이런 것에 보게 되면 그것에 비해서는 균사라는 것이 곰팡이의 특징적인 구조 중에 하나이고, 균사가 모여 있는 것이 균사체이죠. 그 다음에 자실체는 이제 많이 얘네들이 이제 그 이렇게 균사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그러다가 아이고 이렇게 삐뚤어지네요. 이렇게 이제 포자가 이제 모여 있다든가 이제 이랬을 때 요 부분들을 자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실체는 일종의 번식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번식? 요 포자들이 다시 이렇게 자라서 균사가 되니까, 즉 개체수가 증가되는 것이 이제 포자잖아요. 이 포자가 바로 번식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번식 기간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자실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벽인데, 이 격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곰팡이가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격벽 또한 곰팡이의 특징적인 구조로서 중요합니다. 포자 관련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포자 낭병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포자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든가 뭐 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곰팡이의 특징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곰팡이에 있어서는, 자, 세균 같은 경우에서는 암수라든지 그런 구별이 있느냐 없느냐. 암수 구별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다가 분열을 하죠. 뚝 잘라져서 분열해서 다시 커지고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유성으로, 그러니까 암수의 구별이 있으면서 번식하는 경우와 구별이 없이 그냥 번식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 번식, 그래서 무성 번식. 그래서 유성 번식으로 해서 나오는 포자를 유성 포자, 그리고 무성으로 나와서 번식하는 포자를 무성 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에 보게 되면 다음 포자 중에 유성으로 번식해서 나오는 포자가 아닌 것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유성 포자에서 나오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난포자, 접합포자, 담자포자, 잔항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름만 외워 놓으시면 돼요. 난포자, 접합포자, 담자포자, 잔항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를 잘 아신다 그러면 벌써 뭐 무슨 뜻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난포자는 그러니까 그 난을, 그러니까 란 계란과 같은 그러한
그 동그란 란을 형성해서 포자를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접합포자는 접합해서. 자, 담자포자는 뭐예요? 담자포자는 방망이 생각하면 돼요. 방망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낭포자는 주머니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하튼 곰팡이 유성포자의 종류는 네 가지, 난포자, 접합포자, 담자포자, 자낭포자가 있다. 그렇게 머리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무성생식은 또 있는데, 무성생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를 외우는 게 쉽겠어요?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게 쉽겠어요? 예, 그냥 네 개 앞에 있는 것만 외우시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무성포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분생포자, 후막포자, 분절포자 또는 분열자, 추라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것에 있는 유성포자의 이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리고 외생포자, 내생포자가 있는데, 외생포자는 포자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거, 그것이 외생포자이고요. 내생포자는 포자가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해서 유성과 무성번식으로 돼 있고, 유성번식 중에서 접합포자를 보게 되면 가까이 있는 두 개의 균사가 서로 만나서 여기가 팽배해져서 나오는 포자, 이것이 유성포자. 자낭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러한 곳에 이렇게 포자가 만들어져서 터져서 나오는 거, 이런 것이 자낭포자. 담자포자는 이렇게 얘네들이 끝에 균사가 여기 이렇게 포자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얘들이 터져서 나오는 거, 이것이 담자포자. 난포자는 난균류에서 볼 수 있는 유성포자인데, 예, 자웅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모양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 갖고 얘네들이 포자 자신이 편모 운동을 해서 뭐 유포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접합포자, 자낭포자, 담장포자, 난포자인데 뭐 그림까지 같이 나와서 물어보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자포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버섯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건너뛰어 버렸는데, 이 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곰팡이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보면은 이것이 버섯의 구조인데요. 이 버섯의 이 뿌리라고 우리 생각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균사체예요. 균사체이고, 이게 포자들이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포자랑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버섯의 가십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포자가 어디에서 열리느냐? 여기 있는 주름에, 요 밑에 있는 주름에서 이렇게 담자 포자가 생성되어져서 포자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담자 포자가 형성돼서 떨어지면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교배를 하면서 균사가 형성되어지면서 다시 버섯이 되는 것이죠. 다음, 곰팡이의 또 다른 분류의 기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격벽. 어디에 있는 격벽? 균사에 있는 격벽. 그런데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혹시나 까먹을까봐. 곰팡이는 원액세포예요? 진액세포예요? 네, 진액세포예요. 진액세포. 자, 그러면 곰팡이 분류 기준은 격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격벽이 없으면 어떻다? 조상균류이고, 격벽이 있으면은 순정균류이다. 네. 그럼 격벽이 없는 조상균류에서 접합으로 자라는 것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이름은 압시디아, 무코리조프스, 탐니디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배웠죠? 얘들 암수 분열이 있고 격벽이 없고, 얘들은 접합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격벽이 있으면서 순정균류인 것이 이제 담자균류, 자낭균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담자균류 안에 들어가고 격벽이 있네요. 격벽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균들 아스퍼질러스나 페니실리움은 불안정균류입니다. 얘네들은 유성, 무성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곰팡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형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의를 듣고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시험지에다 대고서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 각
명칭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라이조푸스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 곰팡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된 그런 별명을 갖고 있고요. 얘네들의 특징, 가근을 갖고 있다. 가근을 갖고 있다. 이거 발목 라이조이드. 그다음에 포복지를 갖고 있다. 스톨론 포복지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쭉 포복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근이 있는데, 가근이 있는 데에서 포자낭병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주머니를 형성하고, 바깥에 보면은 까맣게 보이지만 그것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포자들이 이 안에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주머니 안에 이렇게 모여져 있다가 터지게 되면 포자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자, 거미줄 곰팡이의 가장 특징적인 그러한 이름, 가근, 포복지 요 두 개가 형태학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인데, 뭐 가근이 그렇다고 없는 것은 없어요. 없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것이 뭐냐면, 다음에 압시디아 활털 곰팡이도 역시 가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활털 곰팡이와 그럼 라이조푸스의 차이점 뭐예요? 가근이 올라오는 데서 포자낭병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근과 가근 사이에 있는 균 사이에서 포자낭병이 올라오고 있죠. 자, 활털 곰팡이 말고 여기 앞에 있던 거미줄 곰팡이, 라이조푸스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 활털 곰팡이는 여기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형태학적으로 차이점이다. 자, 그러면 뮤코도 여기 이 포자낭하고 이런 건 똑같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가근이 없다. 네, 가근이 없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올라갈 때 보면은 뭐 다양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라이조푸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다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얘네들은 어떻다?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라세모 뮤코라고 해서 가지 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사이모 뮤코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조푸스, 압시디아, 뮤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형태학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는 병족 세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균사의 벽이 있죠. 병족 세포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정낭이 있다. 그 정낭 바깥으로 이렇게 포자들이 다다다다다 붙으니까 외생 포자이죠. 네. 자, 정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바깥에 있어요. 예, 그 바깥에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다. 자, 그 다음 페니실리움은 병족 세포 없다. 그 다음에 정낭 없다. 바깥으로 되어 있다. 빗자루 같이 되어 있다. 근데 빗자루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것이 서로 간에 좌우가 대칭이냐 아니면 대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 대칭을 갖다 시메트릭 그렇게 얘기하고요. 비대칭인 것을 아시메트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격벽이 없는 조상균, 라이조푸스, 뮤코, 압시디아, 탐리디움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라이조푸스 니그리칸스, 라이조푸스 야포니쿠스, 라이조푸스 쭉쭉 나가게 되면 전부 다 얘들 특징이 무엇인가 한눈에 한번 알아보면은 당화력이 무진장 세다. 당화력이 뭐예요?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전분공업이라든지 그런 데 잘 쓰이거나 아니면 당에서부터 또 알코올 만들어내는 능력이 또 강해. 그러면은 전분에서부터 알코올까지 만들어주는 이러한 공정에 얘가 사용되면 되는데 그러한 공정의 이름은 뭐예요? 아밀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조푸스 그러면 얘들은 아밀로법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얘도 아밀로법 있고요. 당화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당을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과일, 빵과 같이 전분이 많거나 아니면 당이 많은 거.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당이 많은데 고구마를 갖다 무르게 만드는 고구마 연부병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뮤코푸실러스, 뮤코로시, 무슨 야바니쿠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얘들은 뮤코푸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즈의 렌넷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역시 당화력이 세다. 그다음에 압시디아 리체님이 이것은 꼬량주에서 분류를 하였다. 그런데 뭐 문제에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격벽이 없는 조상균들을 갖다 모아서 표로 만든 것이고요. 다음은 격벽에 있는 불안정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스퍼질러스하고 페니실린입니다. 여기서 아스퍼질러스는 공통적으로 아밀라제,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그런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가수분해를 잘해.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 약주, 간장, 된장 뭐 이런 데서 사용한다. 아스퍼질러스 오리진은 황국균이라고 얘기하고 코지게시드도 만들고, 얘들은 아밀라제 프로테이즈가 강하기 때문에 소화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스퍼질러스 소에는 소에 그러면은 이것은 소야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장, 니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스퍼질러스 니거 훅극균이고 전분 덩어리 강하고 주스를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카와치는 막걸리, 그 다음에 백국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요. 플라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플라톡신 꼭 외우십시오. 자, 페니실린은 보통 페니실리움은 치즈를 만들거나 페니실린을 만들거나 황병미의 원인균으로서 치즈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케포르트, 카멘베르티 이외에도 많은데 두 개만 고른 것이고 요거 꼭 외우셔요. 페니실린 시트리눔 황병미, 페니실린 이슬란디쿰 황병미. 네, 꼭 외우셔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외에 곰팡이가 있는데 모나스쿠스는 그냥 빨강색 그렇게 외우세요. 빨강색, 색소. 그 다음에 유로스포라 얘네들도 빨간색인데 얘들은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낸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곰팡이는 정리했습니다. 이거 또 나왔네. 곰팡이는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곰팡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강의한 것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요 표를 정리를 잘 하셔서요. 이것도 표만 정리를 잘 하셔서 계속 읽고 눈에 익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것들. 그럼 여기 딱 보시면은 벌써 뭐뭐가 키포인트구나. 곰팡이가 뭐뭐가 중요하구나.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강의한 것이 다 이제 곰팡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